안녕하십니까.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은 첨단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AW2025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동화, 스마트 제조, 그리고 로봇, 제조 AI의 현재를 조망하고 관련 산업군의 솔루션과 제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최대의 산업 자동화 전시회입니다. 지금까지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는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기술은 우리 기업을 탄탄하게 하고 글로벌 시장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했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 사무국은 AW 참가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 솔루션, 기술을 연중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 즉 베스트 솔루션 데이를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총 5회에 걸쳐서 베스트 솔루션 데이를 통해서 AW2025를 통해 선보이게 될 우수한 제품, 솔루션, 기술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 올려주시고요. 각 기업별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중간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설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종료 후에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 제1탄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디언 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원프레딕트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캐디언스 시스템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조 산업은 글로벌 제조 5강 고도의 IT 인프라 등에서 강점이 있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시급합니다. 특히 제조 공정의 첨단화, 그리고 고도화에 따라 가상 시운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캐디언 시스템과는 이 가상 시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디언 시스템의 정지원 부장님, 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디언스 시스템의 정지원입니다. 저는 지멘스 솔루션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상시운전, PLC와 특히 지멘스 솔루션과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시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가상으로, 네. 그렇죠? 실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환경에서 이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디지털 트윈 혹은 뭐 시뮬레이션과는 어떤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디지털 트윈의 이제 실질적인 아웃풋을 내기 위한 소규모의 어떤 규모를 이제 가상 시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의 이제 아래에 있는 하위 부분이죠. 그래서 가상 시운전을 통해서 실제 공작 기기라든지 어떤 기기를 동작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실제로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사전에 좀 미리 점검을 해보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고 그런 점검을 미리 해서 문제점을 미리 찾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최근에 이러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이런 솔루션에 대한 그 산업 현장에서의 관심이라는 니즈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긴 있는데요. 또 거꾸로 너무 그 기대가 크시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부분과 좀 이질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가상 시운전은 결국에는 그 본인의 데이터와 기존에 하셨던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내공이 강한 업체일수록 가상 시운전을 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상 시운전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 시뮬레이션이 빨라지면서 이제는 리얼 PLC와 연계를 하여도
뒤지지 않는 속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상 시운전이라는 것으로 이제 어떤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데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생겨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무 프로세스를 살짝만 바꿔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 기술인데 이제 고도화가 됐다.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캐리어 시스템의 정지원 부장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의 정지원입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은 지멘스 소프트웨어를 교육, 용역,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컨베어 시스템 단일 대상으로 지멘스 소프트웨어, 아메심, NXMCD,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통합 가상 시운전 데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지멘스의 전체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소개한 후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장을 기획하고 아메시밍을 이용하여 기획된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NXMCD, 메카트로닉 컨셉 디자이너로 3D 환경에서 모션 제어를 검증하고 다시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완성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하고 PLC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여 3D 현장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에 앞서 데모에 사용되는 지멘스의 가상 시운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대상의 규모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최소 단위인 유닛들이 있습니다. 유닛들이 합쳐져 툴을 만들고 툴이 합쳐져 로봇과 기기들이 있는 셀을 만듭니다. 셀이 합쳐져 라인 단위를 만들고 플랜트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지멘스 가상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대상의 규모를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단부터 작은 부속품이 결합되어 거대한 공장을 이루기까지 자동화 기기, 컴포넌트와 주변 장치, 컴포넌트의 물리 모델, 기기 단위, 로봇이 포함된 라인 셀 단위, 라인이 모여 공장 단위가 있고 각각 그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하단부터 큰 규모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기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가상의 PLC 에뮬레이터인 PLC심 어드밴스드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PLC를 타겟한 PLC 코드를 PLC심 어드밴스드를 타겟으로 다운로드하게 되면 실제 PLC와 차별 없이 다운로드가 되며 가상의 PLC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도 모사하여 실제 PLC와 HMI 등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행동을 모사하는 시밋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티아 포탈에서 가상의 로봇을 제어하는 화면이며 6축 로봇의 베이스의 앞, 뒤로 움직이는 선형 이동축을 만들어 가상의 PLC에서 모션 컨트롤러 블럭을 이용하여 시밋에서 프로피 드라이브와 연결하여 전진, 후진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으며 시밋에서 OPC UA 통신을 통하여 로봇의 각 축을 제어하는 화면입니다. 아메심은 Advanced Modeling Environment for Simulation of Engineering System의 약자로 매트랩 시뮬링크에 대응하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수치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멀티 피직스를 모사합니다. 알록달록한 기호가 보이는데요. 중앙에 보라색은 전기 시스템을 의미하며 전기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동력은 녹색, 열로 손실되는 부분은 갈색, 유압 시스템은 파란색, 단순 수치 제어는 빨간색으로 다양한 물리체계와 물리체계 변환을 심플한 기호로 다이나믹 시스템을 만들어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NXMCD를 이용하여 기기의 동작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NXMCD는 이름 그대로 NX라는 CAD에 들어있는 애드인 제품입니다. 시뮬레이션 도중에 위에 리본바의 탭만 이동하여 센서의 위치나 이동거리, 기장 등을 수정하여 NX CAD에서 수정하고 다시 MCD 애드인 탭을 옮겨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터의 권선을 버스바로 제작하는 헤어핀 제작 과정입니다. 메카트로닉 컨셉 디자이너는 이름처럼 기계의 구동 시스템의 컨셉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NXMCD는 실제 PLC의 제어 시작 명령을 받아서 이벤트 기전으로
동작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시뮬레이트는 로봇을 포함하여 상위 지역까지 셀 단위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NXMCD와 차별되는 부분은 산업용 로봇의 제어 언어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NXMCD에서는 로봇의 모션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시뮬레이트를 추가로 산업용 로봇의 공용 제어 커맨드인 OLP,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제조 로봇사에 맞는 언어로 변환하여 각 제조 로봇 벤더사에 맞는 쿠카나 ABB, 화낙 같은 제어 언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공장을 시뮬레이션하는 이산 이벤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며 물류를 시뮬레이션하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공장의 생산량, 사이클 타임, 병목의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기기에 물건이 입고되고 출력되기까지의 택타임을 배치된 3D 라이브러리 오브젝트에 입력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병목이 있다면 병렬로 기기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해보고 레이아웃, 물류의 속도, 인력의 배치 등을 변경하여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발표의 통합 가상시운전 데모에서의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PLC 심 어드밴스드를 이용하여 가상 PLC를 만들어 하이엔드 레벨의 고가 PLC부터 엔트리 레벨의 PLC를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멀티피직스 수치 해석 프로그램인 아메심을 이용하여 다이나믹 시스템 제어기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만들고 NXMCD, 메카트로닉 컨셉 디자이너로 3D 형태의 기기 완성 모습과 제어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개선안의 기획을 계약하고 기획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기획을 고치게 됩니다. 가상시운전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시운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3D 모델로 제어 시운전을 사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컨셉 단계에서 이벤트 베이스 구동 모델로 전기, 기계, 제어 엔지너의 확실한 제품 이해와 요구사항을 정립할 수 있으며 셋째, 마지막으로 어떤 구동 테스트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건한 테스트베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물리적으로 고장날 일이 없으며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이전 시스템으로 복원하면 그만입니다. 통합 가상 시운전 데모의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의 기획 의도는 지멘스의 다양한 가상 시운전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샘플로 예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데모의 대상은 인텔리전트 인피드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의 끝단에 있는 기계가 원하는 시간 간격으로 물건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Y 형태의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기존의 시스템은 단순 온-오프 제어를 통하여 물건이 합류되는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움직이다 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인피드 컨베이어 시스템은 다단으로 배치된 컨베이어의 속도를 제어하며 가변으로 물류의 버퍼의 역할을 하며 물류가 멈추지 않고 합류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가상 시운전의 관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기획을 하고 아메심으로 설계를 하고 NXMCD로 제어를 검증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제어 로직 담당인 아메심은 NXMCD와 쉐어드 통신을 하고 있으며 통신 인터페이스 데모를 통하여 우회로 PLC심 어드밴스드와 OPC-UA 통신을 통해 NXMCD와 플랜트 시뮬레이션과 통신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시뮬레이션하는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기존의 공장과 조건을 입력하여 디지털 트윈 공장으로 만들어 기존의 공장과 디지털 트윈의 정합성을 점검합니다.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공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빠르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상을 옮겨놓은 기존의 공장이 주황색 바닥에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온-오프 제어를 통하여 Y자 합류 지점에서 물류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 구간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변경 없이 등간격, 등속도로 제어하는 신규 아이디어 조건의 공장은 하단의 파란색 바닥에 있습니다. Y자 합류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마치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멈추지 않고 물류가 합류되게 됩니다. 기존의 컨베이어 시스템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기까지 17초가 걸렸으며 신규 아이디어의 컨베이어 시스템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기까지 10초가 걸렸습니다. 기존 대비 얼마나 좋아졌다는 보고서를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 신규 아이디어를 보고하였고 프로젝트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규 아이디어를 적용한 스마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신규 컨베이어 시스템의 제어 난이도는 높습니다. 단순히 온오프 제어를 통해 버퍼 컨베이어 시스템의 속도 제어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발주가 필요하며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기술력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치 설계 프로그램인 아메심을 통하여 다이나믹 제어 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제어 기술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수주처에서는 다이나믹 시스템 다이어그램으로 빠르게 기술 컨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심은 오토메이션 커넥터를 이용하여 OPC 서버와 연결을 할 수 있으며 지멘스 제품과 연결할 수 있는 쉐어드 메모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아메심 제어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NXMCD, 플랜트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신을 통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수치 설계 프로그램인 아메심을 통하여 다이나믹 시스템 제어 다이어그램으로 제어 기술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주처에서는 다이나믹 시스템 제어 다이어그램으로 빠르게 기술 컨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심은 오토메이션 커넥터를 이용하여 OPC UA 서버와 연결할 수 있으며 지멘스 제품과 연결할 수 있는 쉐어드 메모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아메심 제어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NXMCD, 플랜트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신을 통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NXMCD를 이용하여 3D 모델상에서 제품의 거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메심 대시보드의 3D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듯 신규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랜덤 간격으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하여 등간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 컨베이어를 만들었습니다. NXMCD 윈도우 창에서 4개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2개씩 묶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단에 2개의 묶음, 빨간색, 파란색 물류 컨베이어와 같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지만 이동하면서 사이사이를 찾아 들어가는 제어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물류가 지그재그로 배치되게 되면 끝에 Y자 모양으로 깔때기로 모여주면 물류들이 교차되어 사이사이를 합류하는 빨간색, 파란색 일렬로 배치되는 배열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베이어를 가상의 공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레이저 스캔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공장을 배치하였습니다. 기둥이나 천장, 외벽 등은 물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물류 제어기기 레이아웃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브젝트는 선명한 3D 오브젝트로 배치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3D 공장에 이동하는 물류 위치 정보는 PLC, OPC UA 서버를 통하여 100ms 간격으로 얻고 있습니다. 데모이기 때문에 실제 공장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류 이동 데이터를 생성하여 모니터링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PLC가 실제 공장의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수집된 데이터는 100ms 간격으로 동기될 수 있는 3D 공장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완성될 공장의 모습을 사전에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 아메심, NXMCD로 스마트 인피드 컨베이어 시스템의 제작 단계를 적용하였고 이 데모 시스템은 OPC 서버를 통하여 물류 이동 위치가 100ms 간격으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인피드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하여 플랜트 시뮬레이션으로 기존 대비 개선 사항을 시뮬레이션하여 기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메심으로 제어의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NXMCD,
3D 공간에서 모션의 움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처음에 기획을 담당하였던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완성품의 모습의 물류 시스템의 모습을 확인하였고 OPC-UA 통신을 통하여 가상 공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제품을 발주하기 전에 가상의 공간에서 레이아웃, 형태, 움직임, 제어 등의 종합적인 관찰을 하고 제품의 스펙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정립하는 부분이 가상 시운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시회에서 전시했었던 전시품의 HMI 조작 화면을 보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캐디언스 시스템 정지현 부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네, 뭐 시장 조사 기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요 가상 시운전 글로벌 가상 시운전 시장 규모가 매년 16%씩 성장을 하는, 예, 앞으로는 전도 유망한 시장이더라고요. 2031년에는 한 24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많은 그 버티컬 그 산업 현장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네. 예, 요구하고 있는 솔루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존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었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면서 고도화되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지멘스의 이제 가상 시운전 솔루션을 쭉 소개해 주셨고, 어쨌든 가상 시운전 솔루션이 이런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그렇다면 타사의 뭐 경쟁사들도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솔루션에 비해서 그 지멘스의 솔루션만이 갖고 있는 좀 강력한 뭐 무기,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멘스는 하드웨어 솔루션도 갖고 있는, 이 PLC도 이제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솔루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꼭 지멘스 솔루션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멘스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부장님과 함께 오늘 통합 가상 시운전 데모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거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가상 시운전은 계속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기존의 시뮬레이션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갖추게 되어서 그것들을 개발에 이제 활용하는 기술이고요. 저는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에 정말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각 회사가 구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상 시운전을 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한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캐디언 시스템 정지현 부장님과 주제 발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 1탄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편 두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요. 예,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SDF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김성곤 팀장님 그리고 주희진 책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김성곤 팀장님부터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오토에버 SDX 사업부 SDX 혁신 기술팀을 맡고 있는 김성곤 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SDX 구현을 위한 핵심 선행, 요소,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주인 책임님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SDX 혁신기술팀에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을 리드하고 있는 주희진 책임입니다. 네. 이 두 분 모시고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한 SDF라는 주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산업에서 보면 SDX, SDV, SDN 많죠. 예, SDX가 유행이다, 아니면 트렌드다라고 보여지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팀장님은? 간단히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SDX를 풀어내면 Software Defined Everything. 결국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Vehicle, Factory, 로봇, 로지스틱, 다양한 용어들로 대체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팩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 환경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현되는, 그래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구현하는 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팩토리는 그렇고, 그죠? 비클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그죠? 어쨌든 비클, 팩토리, 그리고 아까 또 어떤 거 말씀하셨죠? 네, 로봇도 있고 로지스틱스도 있고, 예.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해진다라고 네.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혹은 이제 국내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계를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제 주제와 이제 맞게 디지털 트윈 기반의 SDF 혹은 버추얼 팩토리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쨌든 앞으로의 자율 제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걸음 더 가려고 하는 이정표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들 지금 나오는 서비스들과는 조금 더 이제 차별화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이제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일단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에 포커싱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대비해서 SDF로 넘어가더라도 그 제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포엠과 투이를 잘 관리해서 목표로 하는 QCD를 더 극대화 할 수 없다면은 SDF로 가는 의미도 퇴색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결국 SDF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 제조라고 봤을 때, 그 자율 제조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저희가 많은 공정에 가보시면 이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반의 자동화, 무인화, 지능화가 구현되어 있지만 이를 자율 제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자율 제조를 달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떠한 의사 결정을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물리 공장에 다시 피드백을 주고 물리 공장의 아웃풋이 다시 가상의 인풋으로 되는 그 과정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순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SDF에서. 그렇게 봤을 때 디지털 트윈으로 보면은 성숙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저희는 싱가포르에 있는 HMGX 공장에서는 파일럿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즉 3단계를 달성을 했고요. 양산 공장 기준으로는 기아, 광명, EVO 공장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성숙도 레벨 2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결국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레벨 4와 5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에서 소개드렸던 결국 버추어 팩토리를 저희가 내부 투자를 통해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 제조에 필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SDF 브레인 또한 내부 투자를 통해서 현재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년부터는 레벨 5 자율 제조의 컨셉 증명을 위해서 이 또한 내부 투자를 통해서 피지컬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트윈 성숙도 5단계에 봤을 때 일단 계획 자체가 5단계를 지향하고 있고 그 5단계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 네. 굉장히 저희 현대오토에버 디지털 트윈만의 지금 상당히 경쟁력 있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이제 버티컬의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만들고 있는 요 디지털 트윈 기반의 SDF 이런 서비스들을 적용하면서 레퍼런스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SDF라는 주제를 두 분께서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전자신문을 통해서 저희 디지털 트윈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또 이제 금년도 이제 오토메이션 월드를 통해서 저희들의 솔루션들을 또 소개하는 자리도 또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준비하고 시작했던 과정들이 벌써 4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보면 거의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건데, 그동안 저희가 어떤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그 쌓아오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얻게 되었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드리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버추얼 팩토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는 이 주제도 결국에는 저희가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코스트로 더 많은 가치를 드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오던 과정에서 나온 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은 쓰실 수가 없지만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제가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완료가 되면 지금처럼 그 좀 더 많은 공수 또는 리소스가 들어가는 이런 디지털 트윈보다는 좀 더 고객이 직접 그런 레이아웃들을 직접 구성해보고 가상 환경을 만들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 3월이면은 오토메이션 월드 기간에 어쨌든 그때 이제 또 전시 부스로 참여를 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부스에서 직접 버추얼 팩토리에 관한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 직접 데모 시연까지도 가능하실 것이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기억하면서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SDF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SDF,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지난 4년여 동안 현대오토에버가 쌓아온 디지털 트윈 분야의 기술력과 레퍼런스들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겪었던 기술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두 번째 디지털 에셋과 세 번째 버추얼 팩토리 세션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현대오토에버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시작에 앞서 금일 웨비나의 타이틀이기도 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즉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정의한 SDF는 제조 인프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프라를 제어하는 공장입니다. 즉 SDF는 제조 공정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 공정의 하드웨어 종속성을 줄이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통해 공장 내의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F를 통해 공장의 모든 요소는 디지털화되어서 중앙에서 제어, 관리될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제조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트윈 역시 SDF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이며 디지털 트윈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SDF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율 제조 달성을 위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는 디지털 트윈의 기능 성숙도 모델을 총 5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단계 모사는 관심 대상을 디지털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현실의 물리 대상을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2단계 관제는 모사 단계를 통해 디지털로 표현된 관심 대상을 센서 등의 장치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단계 모의는 관심 대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상황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예측되는 결과들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4단계 연합은 최적화된 개별 물리 대상들이 상호 연계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기능을 공유하는 상호 최적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자율은 성숙도 레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여 관심 대상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SDF 실현을 통한 최종 목표인 자율제조가 위 디지털 트윈 성숙도의 5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4년여 동안 디지털 트윈 사업을 통해 성숙도 3단계인 모의 단계까지 달성하였고 현재 4단계 달성을 위해 디지털 트윈 구축 도구인 버추얼 팩토리 솔루션을 내부 투자를 통해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준공한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인 HMGX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서 물류라인, AGV, AMR과 같은 이동체 그리고 생산 라인까지 총 3단계에 걸쳐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진행했고 파일럿 공장 기준 성숙도 3단계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경우는 지난 7월 준공을 마친 현대차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 광명 EVO 플랜트의 물류 라인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함으로써 양산 공장 기준 성숙도 2단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HMGX와 기아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HMGX 사례입니다. 현대차 최초의 도시명 모빌리티 테스트 베드인 HMGX에서 1층과 2층은 물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류 라인의 자동 창고에서 나온 부품들을 피킹해서 3층으로 올려보내면 이동체 로봇인 AGV가 생산 라인의 부품들을 공급하고 차량을 조립하게 됩니다. 21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 총 3번에 걸쳐 물류 라인과 이동 로봇 그리고 생산 라인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으며 빌딩 형태의 모빌리티 공장이 첫 사례였기 때문에 중점 과제로서 설계 단계부터 운영 최적화를 위한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 창고와 이동체 로봇인 AGV, AMR 그리고 유인 작업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자동 창고 경우는 생산 계획에 따라 부품들을 불출하면서 물동량을 확인하고 어느 구간에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했고 각 부품들을 공급하는 AGV와 AMR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대기 구간을 확인해서 최적의 로봇 운영 수량을 도출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부품들을 피킹하는 유인 작업장의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최적 인력 운영 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아 광명 EVO 공장 사례입니다. 앞선 장표의 HMGX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3단계인 시뮬레이션이 목적이었다면 기아 사례는 디지털 트윈 성숙도 2단계인 모니터링이 중점 과제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구축은 차체 공정의 핵심인 자재 공급을 위한 자동 창고 그리고 물류에 해당되는 창고에서 불출된 부품을
라인 사이드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AGV,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체 조립 작업장의 공급을 위한 생산 영역에 해당되는 팔렛 트랙을 대상으로 각각의 관리 시스템과 모니터링 화면은 존재하나 차체 공장 물류 라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물류 라인의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팔레트의 공급과 회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본 과정에서 국제 표준인 AAS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이 구축되었고 모니터링의 필수이면서 CCTV와 차별화된 요소라 할 수 있는 레코딩, 그리고 이를 재생할 수 있는 리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명이 볼 수 있으면서도 이를 외부로 서비스가 가능한 웹 서비스 기능, 그리고 모니터링의 필수 요소인 현실과 가상이 싱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백엔드 성능 강화를 통해서 실시간 동기화 기술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HMGX와 기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관련 요소 기술들을 내재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었지만 개선과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HMGX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물류와 AGV 그리고 생산 라인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후 고객은 각 디지털 트윈을 하나로 연결하길 원했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초 물류 라인 구축 당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각각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사용한 기술이나 기능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SI 형태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일화하고 검증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디지털 트윈에서 모두 이동체 로봇을 사용하였는데 이기종 모델의 경우 3D 형상을 제외한 공통 기능을 공유한다거나 동일 기종 모델의 경우 손쉽게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디지털 에셋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에셋 라이브러리 체계와 통일된 디지털 트윈 구축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에 대한 현대 오토에버의 해결 방안을 저희 팀 내 디지털 트윈 워크 그룹을 맡고 있는 주희진 그룹장께서 이어지는 두 챕터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에셋과 AA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에셋은 현실의 자산을 디지털 세계에 표현한 객체로서 가상 공간에 투영할 현실의 모델을 뜻합니다. 현실의 자산은 설비나 로봇, 이동체 등의 물리적인 형상을 갖춘 유형의 자산과 시스템, 솔루션, 알고리즘과 같은 무형의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 환경이라 하면 3D 형태의 사물을 떠올리지만 디지털 에셋 역시 현실 자산의 디지털 객체이므로 현실과 동일하게 유형과 무형의 디지털 에셋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에셋에 대한 설명에 빠질 수 없는 용어가 바로 AAS인데요. AAS는 Asset Administration Shell의 약자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물리적 자산의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로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 정보의 메타데이터 체계입니다. AAS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표준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현재 산업용 자산 관리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AAS의 기본 구조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헤더와 바디로 구분됩니다. 헤더는 ID나 URI 같은 자산의 키 정보를 기록하고 바디는 자산의 세부 정보를 서브 모델로 그룹화하여 기록합니다. 바디의 서브 모델은 비즈니스와 목적에 맞게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는 자산의 식별 정보인 아이덴티피케이션과 기술 정보인 테크니컬 데이터, 운영 정보인 오퍼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문서 정보인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4개의 서브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브 모델은 각 성격에 맞는 속성인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 서브 모델을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아차 사례에서 이 AAS를 재정의하고 변환하여 디지털 트윈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오토에버가 정의한 디지털 에셋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의 이동체 로봇인 AGV의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AGV의 외형에 해당하는 형상을 정의하고 AGV 고유의 속성들을 정의합니다. 형상과 속성을 정의하고 나면 이를 기준으로 AGV의 행동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실행되면 이에 따른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AGV의 형상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형상은 가상세계의 3D 또는 2D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FBX 포맷의 3D 모델링 파일을 AGV의 형상으로 정의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형상을 정의한 후 AGV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AGV의 속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4개의 속성 중 첫 번째 모델명과 크기 정보인 디멘전, 무게 정보인 웨이트는 실제 AGV의 모델의 생산 시점에 결정된 스펙으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고정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네 번째 속성인 코디네이션은 AGV가 가상 공간에 배치될 때마다 또는 가상 환경에서 이동할 때마다 갱신될 수 있는 가변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셋의 속성은 그 성격에 따라 고정 속성과 가변 속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형상과 속성을 정의하고 나면 이 정보를 기준으로 행동, 즉 태스크를 정의할 수 있는데 AGV의 이동이나 회전, 그리고 적재물의 상차나 하차 등의 태스크는 앞서 정의한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를 참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동이라는 태스크를 정의한다면 AGV의 속성 중 무게 정보를 참조하게 되고 회전이라는 태스크를 정의한다면 회전 시 주변의 에셋들과의 간섭과 연관 있는 형상 정보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태스크가 가상 환경에서 실행되면 이로 인한 결과 데이터들이 생성되는데요. 네 번째 요소인 아티팩트로 이 데이터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는 에셋을 통해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두 번째 요소인 속성과는 구분이 되는 요소인데요. 아티팩트는 에셋을 통해 외부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데이터의 이름과 타입을 의미하며 아티팩트의 값, 즉 value는 아티팩트와 매핑된 원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아티팩트는 에셋을 통해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요소로 두 번째 요소인 속성과는 구분되는 요소입니다. 아티팩트는 에셋을 통해 외부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데이터의 이름과 타입을 의미하며 아티팩트의 값, 즉 value는 아티팩트와 매핑된 원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아티팩트의 value는 에셋의 속성이 될 수도 있고 태스크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AGV를 예시로 들자면 AGV의 모델명이나 ID 등의 속성과 매핑할 수도 있고 전체의 대기 시간이나 누적 이동거리처럼 태스크의 아웃풋과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한 디지털 에셋을 형상, 속성, 행동, 결과 이렇게 네 요소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번엔 AAS와 디지털 에셋을 실제 가상 환경에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 에셋의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정보들을 대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데이터의 분류가 끝나면 이 정보들을 기준으로 AAS 데이터 모델을 작성합니다. AAS 모델은 디지털 에셋과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서브 모델들을 정의하고 이 기준에 맞게 에셋의 정보들을 작성합니다. 모델이 작성되면 이를 디지털 에셋에 적용할 수 있게 앞서 설명드린 형상, 속성, 행동, 결과 네 가지 요소로 변환한 후 마지막으로 이 정보들을 기준으로 가상 환경의 AGV 에셋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정의한 디지털 에셋들을 라이브러리화하고 가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통합 개발 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디지털 트윈 성숙도 마지막 단계인 5단계 자율 제조 운영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버추얼 팩토리로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트윈은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도구로 개발되고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작년부터 이 통합 구축 도구 개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도구의 쓰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는 첫째, 특정 개발자가 아닌 현업, 즉 실무자가 직접 가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현실과 동기화한 실시간 디지털 트윈으로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상 환경의 조건들을 변경해가며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각각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의 1단계 모사와 2단계 관제, 그리고 3단계 모의와 매칭됩니다. 이번엔 4가지 주요 화면, 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탭은 에셋 탭입니다. 에셋 탭에서는 디지털 에셋을 정의하고 생성합니다. 디지털 에셋의 4가지 요소인 형상과 속성, 행동, 그리고 결과를 이 에셋 탭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디지털 에셋은 AAS 모델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기존의 AAS 모델을 디지털 에셋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의 경우 블록 코딩 형태의 로우 코드 에디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전문적인 코딩 지식 없어도 로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씬 탭입니다. 씬 탭에서는 에셋 탭을 통해 생성한 에셋들을 가상 환경에 배치하는 화면입니다. 현실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이 씬 탭에서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는 씬 탭에서 직접 원하는 공장 또는 라인의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성했던 씬을 익스포트하여 별도로 보관하거나 다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 탭입니다. 에셋을 만들고 가상 환경에 배치하였다면 이제 동작을 시켜야겠죠. 워크플로우 탭에서는 씬에 배치된 에셋들의 행동, 즉 태스크를 서로 연결하여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워크플로우는 시나리오가 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곧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장에서 각 설비별로 또는 라인별로 시운전을 하고 검증해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씬을 기준으로 여러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 지정된 태스크는 실행 시점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노출되며,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면 이 씬에서 동작하는 모든 에셋들은 아티팩트를 통해 결과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탭입니다.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이 대시보드 탭에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대시보드 탭에서 제공하는 여러 차트나 다이어그램들을 직접 배치한 후 씬에 있는 에셋의 아티팩트를 연결하여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에셋의 4가지 요소를 정의하여 디지털 에셋을 생성한 후 이를 가상 환경에 배치하고, 워크플로우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데이터들을 리포팅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상 환경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에셋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죠. 현대오토에버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라는 별도의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차, 철강, 건설 등의 여러 도메인의 에셋들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파편화된 형태의 개발 방식과 이에 따른 동일 에셋의 중복 구현으로 인해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렸고, 에셋들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실현할 도구를 버추얼 팩토리 빌더라 가칭하고 현재 25년 3월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버추얼 팩토리 빌더가 개발되면 단일 솔루션을 통해 필요한 에셋을 생성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목적의 가상 공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 개발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버추얼 팩토리 빌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 환경을 직접 구성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버추얼 팩토리 빌더 하나만으로 모든 디지털 트윈을 온전히 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 모니터링 목적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한다면 현장 설비나 센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3단계 시뮬레이션 목적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자 할 때 AI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해야 한다면 이 알고리즘들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단계 또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 기종 장치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이라는 제품과 클라우드 또는 엣지 환경에서 AI 알고리즘들을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코넥트라는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버추얼 팩토리 빌더에서 자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을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 고객분들께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로 초기 구축 비용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십니다. 버추얼 팩토리 빌더와 같은 단일 솔루션을 도입하여 실무자가 직접 구축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버추얼 팩토리 빌더의 쓰임새에 대한 3가지 주요 목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실무자가 직접 가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실시간 디지털 트윈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3가지 목표는 각각 디지털 트윈 성숙도 1단계 모사, 2단계 관제, 그리고 3단계 모의에 매칭되었습니다. 버추얼 팩토리 빌더는 씬에 배치되어 있는 각 에셋들의 태스크를 워크플로우의 실행과 함께 외부 API로 노출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태스크의 시그니처 정보, 즉 태스크의 이름, 입력 파라미터, 출력 파라미터에 관한 메타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API를 생성하고 외부 또는 빌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 별도의 머신 또는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한 디지털 트윈이라 하더라도 버추얼 팩토리 빌더로 구축하였다면 이 API를 통해 서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 물류 라인이 하나의 공장처럼 움직이고 더 나아가 여러 가상 공장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가상 환경처럼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성숙도 4단계인 연합 단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표인 디지털 트윈 5단계에 대해서 김성군 팀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자율 제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SDF의 정의가 제조 인프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프라를 제어하는 공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SDF도 포엠에 해당되는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 맨과 투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인바이러먼트를 잘 관리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QCD를 달성해야 하는 제조의 본질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완성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즉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공정이 필요한데요. 프레스 차체 공정을 가보시면 이미 물류, 자재, 생산, 검사, 보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반의 자동화, 무인화, 지능화가 구현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자율제조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24365 체제로 자율제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상,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개입 없이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시뮬레이션, 즉 가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뮬레이션, 가상 검증된 결과를 LLM 기반의 SDF 브레인을 통해서 판정하고 사람 대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리공장의 아웃풋이 가상공장의 인풋으로 전달되고 다시 가상공장의 아웃풋이 물리공장의 인풋으로 전달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제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목표로 하는 QCD를 달성해야 하는 제조의 본질을 이전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SDF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율 제조 달성을 위한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자율 제조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될 LLM 기반의 SDF 브레인도 현재 내부 투자를 통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버추얼 팩토리 SDF 브레인 구현 이후에 25년부터 피지컬 팩토리 구축을 통해서 SDF의 궁극적인 목표, 즉 자율 제조 컨셉을 증명하려는 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대오토에버는 SDF 실현을 통해 자율 제조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감으로써 디지털 트윈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발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지털 트윈으로 완성하는 SDF라는 주제 발표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뭐 발표를 두 분과 함께 한 발표를 쭉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이 VF 빌더가 빨리 완성이 돼서 다양한 버티컬, 특히 이제 팩토리 쪽이죠. 팩토리 쪽에서 다양한 고객들이 조금 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아니면 디지털 트윈 기반의 팩토리를 구축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VF 빌더가 빨리 이제 완성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팀장님과 책임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쭉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혹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DF를 실현하고 SDF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자율 제조이기 때문에 자율 제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버추어 팩토리 빌더를 완성도 높게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 SDF로 가는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남은 기간 동안 이를 굉장히 완성도 높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 검증함으로써 내년 3월에 있을 전시회에서도 이 부분을 직접 보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임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현대라는 이름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비즈니스만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은 완성차 도메인을 넘어서 건설이나 철강 등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오토에버의 김성곤 팀장님 그리고 주희진 책임님과 함께 주제 발표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소중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 1탄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프레딕트의 신재경 PM님 모시고 가디원 PDX 변화하는 제조 환경을 위한 지속 코드와 설비 관리 기술이라는 주제로
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프레딕트의 신재경 PM님 옆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프레딕트의 신재경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이제 소개해드릴 가디언 PDX라는 제품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가디언 PDX라는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원프레딕트 하면은 뭐 설비 예지 보전 솔루션으로 이제 상당히 유명하죠. 예,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이 가디언 PDX는 이 설비 예지 보전 솔루션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가디언 땡땡, 가디언 모터나 뭐 이런 제품들이 아니고 PDX인데 이 가디언 PDX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솔루션인가요? 네, 가디언 PDX의 PDX라는 의미는 Predictive Something이라는 의미의 X에 가깝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 하나의 이제 제품, 뭐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뭐 터보라든가 모터, 뭐 변압기 이런 설비들을 예지 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정이나 아니면 공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설비 기술을 예지 보전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단순히 뭐 하나의 설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설비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특정 뭐 설비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력들까지 관리를 하면서 MLOp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가디언 PDX는 누구한테 이제 필요한 솔루션입니까? 제조 환경이나 산업의 어느 곳에서건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디스크릿 매니팩처링이나 프로세스 매니팩처링 그 두 군데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오늘 다양한 분들이 이제 시청하고 계신데 이분들에게 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가디언 PDX라는 제품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제품, 뭐 설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가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이거를 유용하게 플로우를 이어가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에서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프레딕트의 신재경 PM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디언 PDX에 관련돼서 변화하는 제조 환경을 위한 지속 고도화 설비 관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원프레딕트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저희 원프레딕트라는 의미는 Everyone Can Predict를 줄여서 원프레딕트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저희 원프레딕트라는 회사는 설비의 예지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의 제품 브랜드명은 가디원이라 그래서 저희의 모든 이제 설비에 있는 산업 설비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가드하겠다라는 의미의 제품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가디언 PDX라는 사업을 이제 확장 전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저희 대표님, 윤병동 대표님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저희 인원은 총 한 80명 중에서 이제 R&D 인력이 한 70% 이상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도 이 나름 이 산업 AI 안에서 이제 강자라고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이 어려운 이 산업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증명된 기술로는 이제 유니콘 산업 기업에도 선정이 되고 CB인사이트에서도 선정이 되고 그리고 누적 투자액이 5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를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은 산업 자산에 대해서 저희는 멀티모달에 대한 산업 데이터들을 게더링하게 되고 이 안에서 그냥 뭐 AI, 인공지능을 단순히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설비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인가한 이제 산업 AI를 적용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뭐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뭐 진단이나 예측, 루트커즈 어널리시스, 뭐 대응 방안까지도 저희가 제공해주는 디지털 전환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은 그 사내의 본사 이제 학동역 쪽에도 있지만 이제 미국 법인도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석유화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 부산에도 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저희 대표님에 대한 양력이고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기계항공공학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역임하시면서 많은 이제 자문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산업 AI 쪽 관련된 PHM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권위 있는 이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에서도 연구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셔서 그 안에서 이제 나온 기술들을 같이 코워크하는 형태로도 많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력을 얘기하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글로벌 PHM 데이터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특정 데이터를 주고 이 설비에 대한 고장 아니면 예지 이런 거를 누가 제일 잘하나라는 거를 검증하는 대회인데 이런 검증하는 대회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검증된 기술력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하는 기술력도 있지만 이 안에 산업 데이터를 얼만큼 다뤄봤냐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실제 제품으로서의 딜리버리까지 해본 경험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뭐 유니콘 기업에도 선정이 되고 여러 포브스라든가 아니면 12인사이트 등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부터는 제가 이제 가디언 PDX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약간 배경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배경은 저희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걸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계화부터 시작해 대량 생산을 하고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 AI,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많이 수행을 하려고 여러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현장을 가보면 이 안에 뭐 기계팀도 있고요, 전기팀도 있고, 공무팀도 있고, 역할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팀들 간에 하시는 역할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한 곳에 모으지 못하고 서로의 사일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의 관리 체계도 이 안에 있는 뭐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체계가 부족해서 이 설비에 관해서 어떤 데이터가 다 모아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메인에 대한 내용이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터에 대해서 진동을 계측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크기를 보면서 뭐 진단을 하려고 하지만 이 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터의 진동이 어떻게 발생이 돼야지 어떠한 고장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데이터만 보고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좀 큰 벽이 있고 그리고 이걸 잘 아시는 전문가들도 이제 굉장히 희소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 정보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산업 현장은 결국에는 생산량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설비의 환경도 바꾸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화되는 걸 인지하고 빠르게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디언 PDX라는 제품은 이런 세 가지의 이제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직접 데이터에 대한 통합까지도 진행을 하고 이 안에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메인과 AI가 같이 융합된 설비 예지 보전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바뀌어가는 산업 현장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MLOps를 탑재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설비 예지 보전할 수 있는 모델들을 빠르게 딜리버리 해주는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가디언 PDX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디언 PDX라는 제품의 에코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EAM, 엔터프라이즈, 어셋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CMMS와 같은 설비를 관리하거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의 자산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APM이라는 시스템, 어셋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설비가 얼만큼의 생산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요즘의 트렌드인 예지 보전을 점점 추가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 있는 흐름들을 모두 엮어야지만 데이터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모델들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EAM과 APM을 융합한 이런 에코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으로 말씀드리면은 산업에서 올라오는 자산은 저희가 직접 IoT 장비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부착도 할 수 있지만 실제 고객사 서버 내에서는 이걸 제어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필드에서는 이 설비에 대한 수리 내역들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종합이 되어서 모델이 정말 이 설비가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분산되게 관리되다 보니 이것들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통합 DB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MLOps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비에 대한 사고 사례나
예지 보전을 수행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이 이력을 레이블링을 해서 더 고도화된 모델을 제공하겠다라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담은 에코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안에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저희에 있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공장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고 중요한 설비들이 있지만 오히려 중요한 설비라서 이미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들이 좀 관리가 어려워라고 하는 설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이 공장 안에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한 뒤에 우리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IoT 연결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하고 모델링해서 실제 이 안에 있는 모델에 대한 결과들을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컨설팅 과정에서 좀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X에 대한 기능을 간단하게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으로 자산을 모니터링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원격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관점에서 아까 얘기 드린 어셋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된 내용에서 확인도 하실 수 있지만 이 설비에 대한 건전성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저희의 모델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이상 감지를 해드린다거나 레이블링 된 데이터가 학습이 된다고 하면은 진단까지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APM 시스템 안에서 공정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드리는 예시가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모터 예시가 있었는데 모터가 이번 달에는 생산량이 100만큼이어서 10만큼 돌 수가 있는데 다음 달에는 생산량이 증가해서 200만큼 돌아야 돼서 속도를 200으로 늘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거동은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정이 어떤 식으로 가동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공정에서 잘못 인가되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휴먼 에러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오기입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도 같이 가름할 수 있는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안에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경우인데 사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 고객분들이 직접 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라는 과정에서 내 일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직접 이거를 저희 원페이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것을 좀 더 잘 수행하고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MLOp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상에 이상한 것을 바로 확인을 해서 모델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그냥 저희의 이 설비 상태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CMMS와 같은 이력 관리하는 곳에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비 상태 이렇기 때문에 워크 오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 가보셔서 어느 설비를 보셔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곳을 보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스케줄링 하실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항상 요즘 챗GPT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서 많은 것을 제공해드리지만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LLM 기반의 챗봇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입력을 하면은 내가 A라는 설비에 대해서 어제 일정에 이상 상황이 있었는지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챗봇 형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이제 테크셀이라고 하는 저희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도메인 기술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터라는 것 안에도 이 안에 주파수 영역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절대적인 크기, 시계열의 크기를 본다든가 해서 이 안에 베어링이 있고 건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에 잘 나타나는 특성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에 있는 특성들을 뽑아내는 데 굉장한 노하우가 있고요. 이 노하우를 하나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특성자 추출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것의 명칭을 저희는 테크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셀을 바탕으로 나온 이 특성 인자들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있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진단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상감지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 대비 월등한 정확도, 진단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유즈 케이스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PDX에 대한 적용 유즈 케이스인데요. 이 현장에서는 크게 3가지의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첫 번째는 설비의 열화로 인해서 프로세스 다운, 설비가 이제 공정이 멈추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비를 하고 나서도 이게 정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1번과 유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장이 발생된 뒤에서야 정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다운이 일어나고서 고장을 수리할 때까지도 또 다른 이제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라는 게 가장 큰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 PDX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이 안에 프로세스 다운을 방지할 수 있는 건전성 인자라든가 진단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품질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이후에 이 건전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정비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건전성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프로세스 다운이 발생하기 전에 알려줌으로써 예지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서 설비의 종합 효율을 좀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좀 확인해 봤을 때 라인당 한 2시간 정도를 저희가 정지 시간을 감소할 수가 있었고, 그 안에 한 1년 정도 저희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실제 고장난 사례들을 확인해 봤을 때 132건을 저희의 솔루션을 잡을 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기회 비용을 이제 역산해 봤을 때 연 94억 정도의 기회 비용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유지 케이스 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계측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PLC라는 제어 로직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이 CT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전류를 계측하고 바이브레이션 센서를 통해서 진동을 계측을 하는 형태로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저희가 계측을 하고 이 안에 특성 인자를 추출해서 이 상황 이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모션들이 각각 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구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저희가 하나씩 분석을 해가면서 이 모션이 어떤 모션이구나, 어떤 때에 어떻게 파형이 반응하는구나도 저희가 안에 있는 특성인자나 아니면은 그 안에 도메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신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유효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신호에 대해서 전처리 과정들, 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치면은 뭐 엔벨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 처리 기술들을 다 적용을 해서 이 안에 특성 인자까지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변속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변속하는 구간들을 추출을 하게 되고, 이 추출한 구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파형에 대해서 얼만큼 상이한지에 대한 내용도 트래킹을 하고 특성인자로서 반응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모델 이상감지라든가 진단에 대한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때에서 이 트렌드적으로 보실 수 있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을 때 큰 유즈 케이스 하나를 대표적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PM이라고 나와 있는 시점이 실제로 고장이 났던 시점이고, 이 특성 인자가 이 노란색 선을 지나가는 시점이 거의 이 발생하기 한 하루하고 한 반나절 정도 전에 저희는 이미 반응을 한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저희의 솔루션이 지금 사실 현장에서는 이 솔루션 적용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SOP가 있기 때문에 바로 멈출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에서 실제로 PM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였고요. 이때 만약에 저희의 권고대로 수행을 했다고 하면은 하루 정도의 생산을 더 할 수가 있었고, 이 안에 있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안에 뒤에 한 15시간 정도인데, 이때 이제 사실 이 안에 중간중간 고장이 아니어도 멈추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때에 나온 품질 이슈들도 저희가 방지를 함으로써 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큰 유즈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이야기들이 이제 정비 유효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자르는 설비였는데, 이 자르는 설비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비를 수행했음에도 이 이벤트 2번 구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3번 구간을 넘어갈 때 아예 이제 설비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제공한 솔루션을 이제 SOP에 담아서 권고했다면 이 앞에 1번 구간에서도 저희가 이상 상황임을 바로 알 수가 있었고, 2번 구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저희가 아낄 수 있었다라는 유즈 케이스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그 설비가 열화가 되면은 점점 이제 품질 불량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지 횟수가 많아지는데 이 안에 있었던 구간들의 이 정지 횟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상당수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그럼 그때 품질 비용으로 나왔던 것들은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에 대한 내용을 권고를 하고 빨리 유지 보수를 했다면은 이 시간대에 나온 생산품들을 양품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거다라는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디언 PDX라는 제품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 PDX는 이제 예지 보전과 고장 예방, 그리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오진단의 휴먼 에러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를 통해서 자산 성능의 최적화, 생애 주기 관리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설비의 종합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프로젝트의 신대경 PM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 들어봤습니다. 이제 발표를 요약해보면, 이제 가디언 PDX는 이 설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산업 AI 플랫폼. 네.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업계에는 지금 원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이런 류의 지금 설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뭐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이제 솔루션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과의 이제 어떤 차별화를 두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가장 큰 차별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인더스트리 안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메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희는 이 현장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이 설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모델링을 한다는 점에서 남들보다 좀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에코시스템 안에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을 한번 만들고 나서 납품을 하면은 이거를 지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빠르게 변화해서 계속 쓸 수 있게끔 일반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른 솔루션 대비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프로젝트의 신재경 PM님과 이제 주제 발표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거나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원프리트는 산업 AI의 그래도 최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조 환경 내에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실 때 이 가디언 PDX라는 제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며, 많은 문의 주셨을 때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프로젝트 신재경 PM님과의 주제 발표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 소중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캐디언 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원프레딕트 전문가분들과 함께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 제1탄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편을 진행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상 시운전,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 생산 공정 최적화 지원 솔루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에서 추천하는 이러한 차별화된 솔루션과 제품들이 귀사의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 제2탄 제조혁신 기술편은 11월 1일에 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 또한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2025 베스트 솔루션 데이 제2탄 제조혁신 기술편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